practice time. 자, 이번에는 우리 책에서 나오는 어떤 영어 표현이나 혹은 뭐 문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뚜두두둔 뚜둔 뚠뚠뚠. 제가 아까 책을 읽으면서 either 앞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Yeah. On the first page. 맞아요. 처음에 뭐라고 나왔었냐면요. On a cold afternoon. 그 추운 오후에 어떤 작은 마을에 내가 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하얀 눈 아니면 까만 재. 이렇게 두 가지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either 어쩌고저쩌고 or 어쩌고저쩌고 요거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either 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나도 할 때 me too 하잖아요. 그래서 to는 긍정일 때 쓰는 표현이고요. 부정문에는 either 혹은 not의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neither 이를 같이 쓸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나도 이런 뜻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either A or B. A에는 the white of snow가 되는 거고요. B에는 the black of soot from chimneys 요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either A or B 하면은 A 또는 B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 문법에서는 보통 문법책에서 이제 접속사에서 상관 접속사 할 때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쭉 나오거든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둘 이상의 단어가 짝을 이루어서 쓰인 애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거 either A or B 하면은 A나 B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둘 다 아니다 할 때는요. either or 앞에다가 N 알파벳 N 있죠. not의 뜻을 가지고 있는 N을 붙여서 neither A nor B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러면 A, B 둘 다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둘 다 아니다 했으면 이제 둘 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요. both A and B 이렇게 쓰게 되면은 A와 B 둘 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얘기할 때는요.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랑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표현은요. A랑 B랑 자리를 이렇게 스위치해가지고 B as well as A. 그래서 A를 갖다 뒤에다 쓰는 거거든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법 책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꼭 알아야 되는 아이들로 이렇게 한 번에 쭉 나오는데요. 문법 책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냥 공식 외우는 것처럼 보게 되니까 재미도 없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한 번씩 익혀두면 아,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네 가지, 지금 제가 네 가지 얘기했었나요? 하나, 둘, 셋. 아, 하나 더 있어요. A가 아니고 B.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not A, A가 아니다 하니까 not A, but B. 이렇게 쓰면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거를 쉽게 예문으로 한 번씩 해볼게요. 우리 둘 중에 하나 고를 때 제일 고민할 때 언제이신가요? 저는 중국집 짜장면 짬뽕 먹을 때 저는 짬뽕파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고민이 돼요. 아, 이번엔 짜장면 먹을까? 아, 그래도 결국은 짬뽕을 시키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 either 짜장면 or 짬뽕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막 고민하다가 아, 나 짬뽕이랑 짜장면이랑 둘 다 먹을래 할 때는 어떤 걸 쓰면 될까요? both, B-O-T-H, both를 써서 both 짜장면 and 짬뽕. 나 짜장면이랑 짬뽕 둘 다 먹을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짜장면, 짬뽕 둘 다 안 먹을래. 그리고 난 이번엔 탕수육 먹을래. 라고 할 때는요. 짜장면, 짬뽕 둘 다 아니다 할 때는 어떤 걸 쓸까요? 기억하시나요? neither A nor B 요걸 쓰면 되는데요. neither 짜장면 nor 짬뽕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항상 탕수육이었지만 오늘은 고추 잡채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 탕수육 말고 고추 잡채요 라고 할 때는요.
아니다. 그러니까 not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Not A, but B. 그래서 not 탕수육, but 고추 잡채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뿐만 아니라 탕수육뿐만 아니라 고추 잡채도요. 라고 할 때는요. Not only A, but also B. 요 표현으로 쓸 건데요. Not only 탕수육, but also 고추 잡채. 탕수육뿐만 아니라 고추 잡채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아까 같은 뜻을 가진 표현으로는 뭐가 또 있었냐면요. B as well as A. 요거는 탕수육하고 고추 잡채의 그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를 이제 한국말로 할 때 그러니까 탕수육 먼저 나오잖아요. 탕수육뿐만 아니라 고추 잡채도 이렇게 된 건데 그 as well as 쓸 때는 고추 잡채부터 먼저 써가지고요. 고추 잡채 as well as 탕수육 이렇게 하시면 탕수육뿐만 아니라 고추 잡채도요. 오늘 중국 음식 많이 시켰네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간단한 영어 표현 같이 얘기해봤는데요. 책에서 나왔던 표현은 either A or B. A랑 B 둘 중에 한 개. 오늘은 짜장면, 짬뽕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either 짜장면 or 짬뽕. 기억해 주세요. Point of view. 네, 이번에는 책을 읽고 나서 제 생각을 얘기해보는 시간인데요. 여기서 에나벨이 가지고 있던 털실 그 상자는 에나벨이 발견했을 때는 털실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대공이 훔쳐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왜 꼭 그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인다? 근데 저는 그 털실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에나벨만이 가지고 있는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그런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가장 처음으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사랑이었었고요. 왜냐하면 에나벨이 자신의 옷을 만들고 강아지의 옷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질투하던 친구 강아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온 동네 사람들과 동물들과 그리고 하물며 건물들까지도 픽업 트럭까지도 다 옷을 다 떠가지고 반 친구들도 있었네요. 그죠? 선생님도 다 떠주게 된 거였었는데요. 그걸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사랑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에나벨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랄지 아니면 뭐 기술이랄지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있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도 뺏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비유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창의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이 질투하고 뺏어가고 싶어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만든 작품을 그 사람이 훔쳐간다 할지라도 얼마 전에 저거 있었어요. 제가 드라마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삼달리?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였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삼달이라는 그 주인공이 사진작가이잖아요. 근데 그 사진작가로서 실력이 있고 항상 대단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니까 그 조수가 그거를 시기 질투하면서 그 사람을 자꾸 곤경에 빠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만들었던 작품을 아이디어를 훔쳐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었거든요. 그게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건 그냥 겉껍데기일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뺏어간다 하더라도 절대 뺏겨지지 않는 것이고 결국엔 내 안에서 가장 그 가치를 발휘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서도
그 털실 상자가 다시 바다를 떠내려와서 물을 떠내려와서 애나벨을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드라마의 주인공도 밑에 조수가 작품을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해도 그 사람만의 창의력과 기술과 작품은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그 대공 있잖아요. Archduke.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 나쁜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그래서 그 애나벨한테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너는 다시는 절대로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저주를 퍼붓게 되는데 이거 보면서 그 revenge, 복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중국 영화, 저 어렸을 때는 그 중국 영화들이 한참 유행했었을 때 같아요. 제가 말하는 배우를 아신다면 우리는 같은 세대겠죠? 유덕화, 장국영, 주윤발. 근데 이제 그 중국 영화의 그 특징이, 근데 그거는 이제 그나마 현대물이고 그 사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 그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중국 영화들은 항상 그 복수가 이제 주제가 되어 있었던 적이 많았었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내가 뭐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어 막 이러면서 항상 그걸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잖아요. 어머니의 복수, 뭐 동생의 복수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복수를 한다는 거는 어, 누군가에 대한 미움, 분노, 용서하기 힘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복수를 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데 내 감정을 쓰고 신경을 쓰기에는 그렇게 내 정신적으로나 내 신체적으로나 낭비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면 정작 내가 봐야 하고 느껴야 되고 누려야 될 것들을 다 놓치게 되니까요. 오로지 그 복수에만 포커스가 돼서 다른 건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나를 멸망시키는 삶이 황폐화되고 피폐해지고 그것만큼 안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쉽게 드리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어떤 일로 하여금 누군가가 정말 밉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약오르고 복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혹시나 가지고 계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다 헤아리긴 힘들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에 너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의 에너지를 다 쏟지 마세요.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너무 많습니다. 잠깐 릴렉스 하면서 고개를 한 번만 옆으로 돌려봐도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마무리는 제가 그 재방송으로 유퀴즈를 봤었는데 거기에 두봉 신부님이신가요? 주교님. 네, 그분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기꺼이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요. 몸도 마음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Goodbye.